네, 안녕하세요. 번영로 TV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5시부터 이렇게 좀 방송을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리허설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 해도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에 이제 권유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전민일보의 사회부장님이십니다. 직접 소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밀부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오늘 다룰 주제는 전주 종합 경기장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사회부장님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 예, 예.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제가 좀 이쪽 강의를 좀 할 때 저는 비채움을 강조를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네. 비움과 채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손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걸 가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숨이 턱에 찬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숨을 들숨만 많이 채우고 날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숨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잠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 다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듯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비움과 체험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키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채움을 강조를 하시면서 강의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전민일보에서 이제 사회부장님으로서 이 사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뭐 분석도 하시고, 뭐 기사도 쓰시고 하시는 예, 예. 네, 그런 분이시군요.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제 주제인 전주 종합 경기장 개발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장 자체가 시민들의 애틋한 정서를 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죠? 예,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전주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는 게 국비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도민들이 그때 당시 돈으로 뭐 5원, 10원 이렇게 17만 모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44회 전국체육대회를 전주에서 유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63년도죠. 종합경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경기장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주머니를 털어서 네. 만들어서 지어진 게 바로 종합경기장입니다. 몇 년도쯤이라고요? 예, 63년도에 1963년도. 예, 예. 되게 오래전인데 그때 뭐 50원도 가치가 지금과는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예, 일부 에피소드를 보면 쌀장수 신태인의 쌀장수 하시는 분이 뭐 그때 또는 600만 원을 내신 분도 계시고 거의 뭐 억 단위가 될 수. 그렇죠. 각 집에서는 네. 뭐 5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전 네, 도민들이 참여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종합 경기장 개발 계획 수립 이게 이슈가 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떤 시설물이든지 개발이 되면 노후화가 되니까 새롭게 개발하는 건 맞긴 한데 네.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일단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은 2004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한주 시장이었죠. 전주가 세계화가 돼야 되고 또 전국에 있어서 좀 뭔가 위상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컨벤션이 좀 필요하다. 즉 대규모 회의장 이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또 호텔도 필요한데 이걸 어디다 지을 것이냐 구상을 하다 보니까 종합경기장이 시설도 좀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그 컨벤션 센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컨벤션 복합지구 시설지구로 해서 용역을 시작을 하고 2005년도에 당시 도지사였던 강현욱 도지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컨벤션을 질 테니까 네네. 이걸 우리한테 좀 줘라. 그 소유권이 도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 좀 줘라 얘기를 해서 그때 넘어가게 되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 이런 건 꼭 만들어라는 건 조건으로 넘기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전주시가 발표한 이 개발 계획.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아, 예, 예. 그 과정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수익성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지부진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송화진 시장으로 또 시장이 바뀌죠. 네네네. 이때 이건 필요하긴 하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그렇죠. 이걸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그럼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일정 부지를 민간 사업자한테 주고 대신에 컨벤션하고 호텔을 짓도록 하자라는 계획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걸 네. 행정용어로 기부대 양해라고 하는데 네네. 니네한테 일정 부분을 우리가 주면 너네도 우리한테 기부를 해라.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것은 부지를 전체를 다 주는 걸로 하고 너네가 했다가 수익시설을 짓든 뭘 지어라. 대신에 컨벤션 짓고 호텔 짓고 그다음에 경기장까지 다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오질 않았죠. 수익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그러면 절반 정도만 너네가 가져가고 컨벤션 호텔은 우리가 짓겠다. 네. 대체 시설만 너네가 지어라 하다 보니까 그때 시작이 된 게 롯데건설이 네, 협상 롯데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네, 네. 이제 롯데가 와서 자기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좀 같이 하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예, 시작됐군요. 네. 시작됐다가 또 김승수 시장으로 바뀝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참 힘든 그렇죠. 일이 되겠습니다. 김승수 네. 시장으로 바뀌면서 무슨 소리냐.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애환이 도민의 애환이 깃들어진 건데 이것은 도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해서 수익시설은 절대 반대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또 백지화가 됩니다. 아, 네. 거기까지가 지금 반복돼 왔던 개발 네. 계획의 과정입니다. 아,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런 거 백지화가 됐다가 또 다시 좀 뭔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온 게 지금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온 예, 거죠? 갑자기 네. 17일 날 네. 입장이 바뀝니다. 전주시 입장이. 음. 여기에다가 백화점, 수익시설을 집어넣고 대신에 컨벤션과 호텔을 지어서 기부채나 받는 걸로 이런 형태를 핵으로 하는 말 그대로 1963 시민의 숲이라는 프로젝트를 전주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17일에. 큰 테마는 그렇습니다. 전체 부지의 3분의 2는 역시 도민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해서 네. 네 가지 테마를 가진 숲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민간 사업자한테 부지를 무상으로 50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네. 대신에 컨벤션과 호텔을 짓게 하겠다. 예. 그런 핵심을 담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죠. 그게 네. 개발 계획이 최근에 나온 개발 계획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네. 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은, 그러니까 이 부지의 일부분은 뭐 센트럴 파크의 그런 것처럼도 쓰고, 예. 네, 또 한쪽은 이제 어떻게 쓴다고요? 컨벤션과 호텔을 네. 짓게 하고 하고, 대신에 백화점도 들어가게 네. 하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하나요? 야구장은 존치를 야구장. 하고요. 아, 네네. 종합경기장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철거를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번복을 했다라는 거, 기존에 백지화했다가 다시 또 번복을 했다라는 것도 이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놀라웠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얘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기 시설에 일단 롯데 백화점이 그러니까 백화점이 들어가는 수익 시설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서신동에서 지금 영업 중인 롯데 백화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소만 변경을 하는 건데 네. 일단은 규모는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좀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죠. 그걸 하는 대신에 이제 호텔 컨벤션을 지어서 달라 네, 이런 네. 조건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일단 시 입장에서는 기자회견 때 질문을 하고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네.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아, 그렇죠. 불편하죠. 네. 네. 해마다 있었죠. 경전철도 무산되고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그런 치적이랄까 지우개 나섰으니까 이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 도민과 시민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일단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 롯데와 예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게 있습니다. 협약. 네. 롯데가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버리니까 예. 이게 소송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아, 두 그렇네요. 가지 네. 얘기를 내세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그러면 두 가지를 좀 같이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일부는 시 재정 사업을 하고 일부는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시키고 네. 또 시민한테 공원을 돌려준다, 경기장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모든 걸 충족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즉각적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상인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뭐 그 반박들 뭐 어떻게 그렇죠. 17일 날 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제 일단 소상공인 연합회 음. 또 시민 단체들이 바로 또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단은 백화점이 더 커진다. 물론 쇼핑몰이 또 생기는 두 가지는 아니지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한 2,000개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 점포에서 한 3명이나 4명씩만 잡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할 거라 이제 예, 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시장이 당선이 될 때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공약을 했고 네. 시민들은 그 선택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대기업한테 대재벌한테 땅을 주면서 수익세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공약 위반이기도 하고 네네.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거다라는 네.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발을 그렇죠. 했고요. 네. 또 일정 부분에서 정치권 민주평화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공방으로 좀 튈 가능성도 있는데 네네. 당시 송화진 시장이 롯데와 협약을 체결할 때 중앙에서까지 유권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공유재산 관리를 변경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유권 해석을 내려줬는데 네, 네.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를 않았죠. 아, 네.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약은 무효다. 근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 계획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네네.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절차상의 문제도 공청회가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뜻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가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정당에서는 송화진 당시 시장 지금 도지사에 대한 그 배임 행위로 뭐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 네. 또 각종 반발도 있고 해서 좀 험난히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뭐 말도 많고 계속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은 이슈가 되고 그 이슈 뒤에는 또 많은 사연들이 있고 또 뭐 밝혀지는 거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쯤 뭐 결정이 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주시가 발표한 계획은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전주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전에 롯데와 협약을 할 때 전주시 의회를 말 그대로 패싱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었는데 네. 또 다시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일명 괘씸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또 뭐 상인들이 유출을 하면 저 땅 값어치가 한 뭐 수천억이 된다,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부지만 대기업한테 준다는 부분, 그 시민 정서상, 도민 정서상을 또 정치인들은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 두 가지가 있고 하나 큰 것은 만약에 롯데백화점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건물은 네. 어떻게 뭘로 사용을 할 거냐, 그러죠. 두 개의 또 유통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특히나 이제 전주시의 서인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롯데가 해왔다는 것들이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가 다음에는 번복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장 내에 롯데백화점이 하나가 생기고 네. 지금 건물도 다시 쇼핑몰이 할지 이런 거를 쓸 때는 두 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죠. 거기에 또 쇼핑몰 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렇죠. 또 이상한 모양이 이거에 네. 대한 그 지역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일단 롯데 측과 지금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1차 협상은 됐지만 네. 절대 거기에는 수익세를 현 롯데백화점 그 건물에는 수익시설 또 상업시설 유통시설을 넣지 못하게끔 네네.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예. 입장인데 네. 협상은 협상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이것을 제안을 할 것이냐 했을 때 현재 전주시가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일정 지역을 어떤 용도로 개발을 하거나 어떻게 유지를 해나가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절대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업종 제한을 하겠다. 네네. 이것도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되지만 그런 쪽으로 좀 뭔가 차선책 그런 네. 대책을 마련을 네. 하겠다 얘기를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 이게 과연 2023년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그러네요. 좀 네. 미지수일 또 가다 수 보면 있겠습니다. 또 시장이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고민이 되고 그렇죠. 야 이거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네요. 네. 과연 전주시에서는 뭐 도민들에게는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뭐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이 아주 위법하거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거나 이러지 않다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좋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 체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네.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많이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계속 이 시민들이 뭐 도민들이 잘 모르는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 사회부장님께서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예.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전주 종합 경기장 개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좀 빠르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잘 들어보시면은 다시 듣기를 하시거나 잘 들어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나오셨는데 자주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나오실 계획인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끝인사 한번. 예, 일단은 그 번영로 태동 자체가 생활 정보지로서 전라북도는 처음으로 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토가 뭐 정책이랄지 행정이랄지 이런 시민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방을 하나 구한다거나 물품을 하나 산다거나 이런 시민들한테 가장 빨리 다가설 수 있고 체감도가 높은 쪽으로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번영로 TV에서는 모든 것들을 전달을 할 때 네.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네. 또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판단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서 자주 뵐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